자, 재정 세수가 60조 뻥크라고 해요. 아마 연말까지 가면 80조도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반기 때 경기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경제 상황보다 지금 7월부터 12월 경제가 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펑크도 60조 이상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상반기에 있었던 30조 세수 펑크를 메우겠다고 돈을 끌고 갖고 가는데요. 이게 기금에서 일단 절반 이상을 통을 치고 그다음에 지방에 내려줘야 될 교부세들을 또 깎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올해 2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 5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올해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보면 기금에서 돈을 빼내서 14조에서 16조 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배정할 교부세와 교부금 6조 5천억 원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기금에서 16조를 빼낸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돈은 세금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빼내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한 돈이 기금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청약저축해서 모아놨던 주택 도시기금 안에서도 3조 원 가까운 돈을 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서는 안 되는 돈이야. 나라 재산이긴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재산인 거에서 절반 이상을 급하니까 뺏쓰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세수를 흑자로 돌릴 자신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쓰고 뭐 알아서 펑크 나면은 정권 바뀌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임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꺼내줄 수 있는 돈은 다 쓰고 나서 그동안 아무도 안 건드렸던 역대 정부 누구도 안 건드렸던 국가기금 안에서 무려 16조를 꺼내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차니까 나중에 지방에 나눠줘야 될 같은 뭐 교육 관련된 지원부부터 뭐 복지 관련된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농어촌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무슨 기금 요런 교부금들까지도 지방 교부세들을 지금 다 날려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날려버리겠다는 규모가 지방 교부세 50%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80%를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부분 안에서의 돈들을 특히 지방재정을 완전히 파탄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도 돈이 모자래요. 그래서 통상적인 분량을 7조에서 9조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예산 중에 집행하기로 돼 있는 거 아직 남아있던 것 중에 7, 8, 9조를 더 이상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돈 벌어 처먹을 수 있는 무슨 뭐 다리공사나 무슨 이런 SOC 관련된 건설공사 이미 상반기 때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그러면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건데도 그거를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무슨 뭐 겨울철에 난방 보조금이라든지 남겨놨다는 거, 뭐 어떤 풍수에 어떤 낙과 피해나 뭐 이런 풍수에 대한 대비 보상을 위해서 넣어놨던 돈들 이런 것들을 불용 처리해서 안 쓰겠다는 거지. 거죠. 그럼 그런 재난이 생기면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국가가. 돈 없는데요? 이걸 재정기획이라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재정기획을 막으려고 하면 아프리카 같은데 몇 조 원씩 돈 무상으로 빌려주지 말고 체코원전 같은데 돈 나가지 않게 하고 폴란드 같은데 무기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 지원 이런 거에서 막아야지. 내다가 대통령이 나가서 기만히 쓰려고 펑펑 퍼주는 돈은 다 그대로 냈던 상태에서 아이고 돈이 모자라네 국민들 허리를 졸라야 되겠네 저러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미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19조 원을 끌어다 썼거든요. 안 갚았어요. 네. 그래서 2022년에 111조 원이었는데 올해 69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절반으로 줄었는데 또 빼겠다는 빼겠다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룬이 들어서서 2년 만에 외평 기금 자체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갚을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받아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끝간데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IMF 때처럼 1700, 1800대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우리가 갑자기 부동산 살리겠다고 뜬금없는 하느니 기존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개소리를 쳐놓고 다음 달에 환율을 또 내리겠대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사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계속 올릴 거다라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전 세계가 미국의 그 기준금리하고 비슷한 걸 유지를 해요. 그래야 이제 자국 통화가 충격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때만큼 차이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벌리고 있어요, 더 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가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아주 상식적인 건데도 뉴스도 심지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가 뉴스로 나올 정도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이거든 말 그대로. 근데 우리 정부만 그 기준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아유 뭐 우리는 그냥 독고다이로 갈 거야. 심지어 40년 넘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온 일본도 1%대로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요? 금리를 내린다고요? 내리는 거죠.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외국인들이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 전부 증시나 채권들을 팔고 해외로 뜨고 있어요. 전쟁 위협 때문이란 말도 있지만 이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차라리 지금 정리라고 해외 나가 있다가 환율이 달러당 1600, 1700 됐을 때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나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삼성전자 주식까지 외인들이 아낌없이 시장에다가 그냥 내다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바닥이 어딜지를 몰라서 개미들이 주워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럼에도 일단 추경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기금을 빼는데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도 빼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서민대상 행복주택 융자라든지 다가구 매입 임대 등 사업 같은 것들에 쓰이는 돈들인데 이런 돈들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불용예산 7조 원에서 9조 원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시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정에 추워도 보일러도 안 떼주고요. 그러니까 전기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내주고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한 책임이에요. 국민한테 대해서는. 가난구자 임금도 못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찌 됐거나 국가 안에 생기는 모든 불행은 일단 국가가 먼저 선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된 국가죠. 제대로 된 대통령이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어땠습니까? 홍수만 나도 내 책임. 가뭄이 나도 내 노무현 책임 책임이라고 막 했잖아.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해내야 되는 게 사실상 대통령의 임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 하나도 없고 자기 할 거는 예비비를 끌어서라도 할 거 다 하고 해외 싶으면서도 순방은 야 돈 마련해내. 순방비 떨어졌어. 이씨, 돈 내놔. 나 해외 순방 가야 되니까. 이지랄하면서 가가지고 펑펑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미 우리 집은 진짜 신불 상태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 장남이 하나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담보 대출 다 받아 쓰고 카드 대출 다 받아 쓰고 카드 론에 꺾기까지 지금 다 해놔가지고 이 새끼가 결국은 집안 살림을 말아먹었는데 결국 이 돈을 누가 해야 돼요? 동생들이나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 새끼가 이렇게 돈을 갖다 써가지고 지가
지가 식구들 위해서 전자제품을 하나 사거나 차를 사거나 땅을 샀으면 그나마라도 남을 건데 이거를 미쳐가지고 옆 동네 가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퍼고 쓰고 퍼주는데 다 갖다 써버렸단 말이야 우리 돈을. 아, 맞아요. S채님이 금리 내리면 현실은 예금 금리만 내리죠. 대출 금리는 그대로. 맞아. 오를 때는 대출 금리부터 오르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은 은행대로 돈은 벌어. 그냥 예대마진 차이는 늘 생기니까. 은행은 손해볼 게 1도 없어. 손해는 누가 본다? 다 그냥 서민들만 봐. 응.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들을 무리해서 낮추는 게 지금 부동산이 목에 턱이 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신규 부동산이나 기존에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안 되잖아. 살아나니까 금리를 1, 2%만 내려주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이 미친 생각이에요. 토목족들의 요구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 받아주느라고 이걸 무리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금리가 내려도요. 아니. 이제 이거를 수용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미래로 보고 이거 사면 집값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올랐는데 안 내리고 있거든요. 내려야지 사죠. 차라리 일부 선량한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더라도 다주택자나 어떤 그 불용돼 있는 부동산들의 가격이 폭락을 해갖고 물론 같이 내 집도 떨어지지만 나는 이게 살아야 되는 집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떨어져도 대부분 그냥 살잖아.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분이 내 집값이 10억인데 5억으로 떨어져 매우 화나는 일이지만 아니, 근데 그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냥 버티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5억이던 집을 10억으로 올랐을 때 그걸 안 판 이유가 뭐예요?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세금만 올라갈 뿐이지 굳이 이 집이 오른다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내 말은. 이거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토건족들이나 일부 자본 세력들이 지들이 쥐고 있는 잉여 부동산들을 처분을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빚을 내서라도 젊은 놈한테 떠넘길 수 있게끔 제값받게끔 해달라는 거거든. 이건 명줄을 끊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제 너무 가격을 만든 답답하다니까. 다음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갖고 싼 가격에 제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야 그 후부터라도 소득이 늘면서 점진적으로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아니 집이 50% 이상씩 올랐잖아요. 아니 100% 이상씩 올랐죠. 2배 이상 올랐잖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집도 살 생각도 하고 하지. 근데 이미 그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 뭐라 그랬어. 미친 짓거리들 했잖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 빚내서 더 사라고. 경제신문들이 나서가지고 뭐라 그랬어. 야, 니들 이번에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러면서 영끌에서 집 사야 된다고 지랄 발광해가지고 멍충한 사람들. 우린 송작가집에서 계속 그랬어. 지금 사시면 큰일 난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결국 샀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출 이자 내느라고 허덕허덕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살 사람이 없어. 왜? 안 떨어지니까. 결론은 이와 같은 짓거리를 위해서 토목족을 위해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전문가이고 나라의 재정을 맡겨야 될 놈들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할까 더 할까? 그만하시죠. 그만할까요? 네. 지금 북한군 관련된 얘기는 많이 다루기도 했고 이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묵혀놨던 북한군 관련된 얘기, 일본의 그 여소야대 무너진 얘기 관련된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